저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공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컨텐츠를 가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셀 강남에서 작년 정규반부터 공부하여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 정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한재민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 한 해를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고3 때 대학 입시에서 실패한 이유가 자습 시간의 부족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자습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공부 환경을 원했고, 러셀이 제가 원하는 환경에 가장 잘 맞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러셀에서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2월 초부터 재수를 시작했습니다. 재수 시작 전 짜두었던 1년간의 공부 계획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일찍 공부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를 일찍 시작하니 확실히 다른 수험생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었고, 저의 계획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결할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소 여유를 가지고 수험생활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수를 시작한 2월 초부터 약 2달간은 개념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의 성적이 어떻든 신경 쓰지 않고 기초를 탄탄히 쌓는 데에 중점을 두고 공부했습니다. 우선 국어학습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3 때 뒤늦게 기출의 중요성을 깨닫고 수능장에 들어갔다가 그나마 괜찮은 결과를 얻었던 저는 재수를 할 때에도 평가원 기출 공부를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문학은 단지 선택지를 보고 판단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에서는 화자가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소설에서는 단순히 작중 인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정서를 파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독서는 공부를 할 때 글 자체를 이해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문장을 해석하는 것부터 해당 문단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그에 따른 부연 설명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왜 이렇게 글이 전개되는지를 고심하며 공부했습니다. 수능은 제가 공부한 것 이상의 수준을 물어본 시험이어서 제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지만, 저의 글을 읽는 능력을 키우는 공부를 한 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학학습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1학년도 수능 나형에서 계산 실수 2개를 하고 끝내 이 실수에 발목 잡혀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보니 개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거의 기출만 붙잡아서 수능날 성적이 추락해버린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내신 등급을 5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려본 경험이 있는 저는 저의 실력이 부족해서 수능을 망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공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컨텐츠를 가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고3 때는 제가 모르거나 체화하지 못한 부분을 체크하고 빈틈을 메우는 개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엔제는 출간되자마자 거의 모두 풀어냈고 약 20권 엔제를 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9월 즈음 되니 수학 공부량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영진 선생님의 모의고사 현장 강의를 포함해 정말 많은 실무를 풀고 정리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에서 제가 찾아낸 부족한 부분을 행동 강령처럼 노트에 정리하고 어떻게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민에 거듭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공부를 한 끝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는 기출 분석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고3 때 풀었던 주간지를 다시 구입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보다 구문 해석 연습을 소홀히 해서 어려워진 수능 영어에 대처하지 못한 것 같아 다소 아쉽습니다. 단어 암기는 주간지에서 모르는 단어를 체크하여 바로바로 뜻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방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법 공부는 6월 모의고사 이후에 교재를 하나 구매해서 기출선지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사회탐구는 최소 시간을 들여서 최대 성적을 내야 하는 과목입니다. 저는 수험생활 중반부 이후부터는 사회탐구의 비중을 많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최대한 사탐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재수 시작부터 약 한 달 만에 정치화법 개념 강의를 완강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출을 병행하였고 틀린 문제만 체크하여 노트에 해당 문제의 풀이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오답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기출을 2회 독한 후 문제풀이 교재를 풀면서 틀린 문제 위주로 해설 강의를 듣고 실전 모의고사로 실전 연습을 하여 사회탐구 공부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저는 국어 과목에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습니다. 매체 기출 문제가 예시 문항을 제외하면 한 문제도 없었는데 그래서 다양한 사설 문제를 풀 필요가 있었습니다. 러셀은 메데프와 코얼 모의고사 등 다양한 실전 연습 컨텐츠를 제공해 주었고 그 덕분에 컨텐츠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수학 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는데요.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은 공부할 때와 시험장에서 문제를 마주쳤을 때의 괴리가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복잡한 상황을 다루는 문제를 많이 풀 필요가 있고 실전 연습을 할 때에는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장영지 선생님의 모의고사 단과 수업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사회탐구 과목에서는 정치와 법, 사회문화를 선택했습니다. 사회문화는 고등학교 3학년, 재수 모두 선택했던 과목인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 오히려 콘텐츠를 구하는 데에 어려움이 겪었습니다. 학원에서 제공해준 퀄 모의고사는 제가 풀어본 실전 모의고사 중 가장 퀄리티가 뛰어난 모의고사였고 저의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평가원 모의고사는 다른 모의고사와 달리 당일 수능의 출제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방향 그대로 수능이 출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능날 제가 맞닥뜨리는 한 시험지를 올바르게 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저는 평가원 모의고사는 당연히 열심히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석의 수준을 넘어서 평가원이 어떤 문제를 냈는지 거의 암기하는 수준으로 봐야 하고 그 문제와 연관된 기출문제를 떠올리고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찾는 공부를 하는 것이 제가 발견한 평가원 모의고사를 가장 잘 대하는 방법입니다. 그와 동시에 평가원 기출로는 확인할 수 없는 다양한 부분을 교육청 모의고사와 사설 모의고사 오답 정리를 통해 보충했습니다. 저는 쿠학 장영진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장영진 선생님은 명성대로 뛰어난 퀄리티의 모의고사를 매주 제공해 주시고 그와 동시에 공부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 과제물을 제공해 주신 덕분에 저는 수학 공부에 있어서 철저한 권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9월 모의고사 이후부터 수학 공부 방향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상담을 통해 제 공부 방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수능이 다가올 때까지 그 방향을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수학 공부에 있어서 정말로 큰 도움을 주신 분이라 지금까지도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과자관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민간 사이트 이외의 사이트는 차단되는 정령 와이파이입니다. 저는 항상 제가 쓰는 스마트폰 때문에 공부에 방해를 많이 받았었는데 스마트폰이라는 요소를 제거하고 나니 공부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아무도 서로 방해하지 않는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어 자습시간 동안은 정말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데 편했던 점을 하나 더 꼽자면 책상 바로 옆에 책장도 제가 수험 생활하는 데 사용할 책들을 보관하기 용이했습니다. 큰 책장을 갖고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과자관이 그 바람을 이루어준 것 같습니다. 저는 재수하는 동안 러셀 플래너만을 사용했습니다. 굳이 불필요한 요소를 담고 있지 않고 계획 세우는 데에만 집중한 러셀 플래너는 저처럼 공부할 때 계획을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플래너였습니다. 그리고 플래너 하단에 간단한 메모를 적는 칸에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두었는데 할 일을 잊지 않고 하는 데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승강반 제도는 재수 초기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서울대 의치대반에서 재수를 시작한 저는 HS반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 욕심이 정말로 컸고 그게 4월까지 그리고 육모 직전까지 저의 공부의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3, 4월 메대프를 정말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고 바로 HS반으로 승반했고 그 성취감이 제가 재수 초기에 공부에 대한 욕심이 꺾이지 않고 계속 이어진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재수에서 담임 선생님은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승규 선생님은 재수 시작부터 수능 직전까지 저에게 심적으로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신 분 중 한 분입니다. 이승규 선생님의 밝은 모습은 저에게 항상 파이팅의 원천이 되었고 이승규 선생님은 힘들 때마다 신청한 상담에서 저에게 항상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의 공부 스타일을 잘 파악하시고 저를 믿어주신 덕분에 저 또한 1년 동안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인터뷰에 모든 말을 담을 수는 없지만 이승규 선생님 덕분에 제가 그래도 항상 힘을 내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어른을 재수하면서 만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러셀의 방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있었던 3층 바자관에서는 확진자가 1년 동안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고 덕분에 코로나로 인해 공부에 방해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고3 때 친구가 코로나에 확진돼서 멘탈이 무너졌던 경험을 생각하면 러셀에 계신 방역 담당자들께서 제 멘탈을 지켜주는 데 큰 공헌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능 직전에 맞던 10월 메대프에서 다소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공부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기 힘들어졌는데 담임 선생님의 상담과 진심 어린 위로가 제가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미친듯이 달려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 경험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큰 보상으로 돌아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